최근에 AI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내방을 하고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주력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런 점을 보면 사실 이런 AI 기업, 특히 빅테크 기업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은근히 잘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안녕하십니까,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혜석 기자입니다.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는 천조국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AI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에너지 이야기로 가야 되는 거고, 또 미국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총 3번에 걸쳐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최근에 이제 여러 빅테크 기업, 특히 이런 AI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내방을 하고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 편에서 하다가 머스크가 지지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테슬라가 받을 수 있는 여러 사업적인 이런 이득을 보면서 이제 이런 여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하나둘 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 정도가 일단 됐었습니다. 트럼프와 관계 개선에 나와선 이제 미국 빅테크 CEO들인데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부터 해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그다음에 구글 CEO, 그다음에 팀 쿡 애플 CEO, 샘 울트먼 오픈 AI CEO까지, 그리고 취임식 기부금도요, 다 굉장히 많이 냈었죠. 여기에서 어떤 기업들이 한번 찾아갔는지 잠깐 간략하게 하면요, 알파벳, 아마존, 메타, 애플 등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 CEO가요, 친트럼프를 내세워서 많은 이득을 봤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굉장히 큰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실적이 굉장히 요동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규제에 따라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와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요, 미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첨단 기술 패권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선거 기간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후에 관계 개선의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렇게 땅땡땡 이렇게 하는 행사를 했었을 때, 그때 베이조스 창업자가 다음 주에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창업자가요.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여러 CEO들,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거주하고 있는 플로리다의 마러라고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주력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있잖아요. 이 경쟁에서 파생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AI 산업이라는 게 물론 모든 산업 초기에 이런 현상이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하다가 정말 이 경쟁이 끝나면 보통 한 회사가 시장을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왕들이 그런 시기에 많이 태어났었죠. 철강왕 케네디, 석유왕 록펠러, 이런 사람들 보면 급변하는 시기에, 특히 산업의 패러다임이 딱 넘어가는 시기에 극심한 혼란기를 버텨내고 최종적으로 남은 그 한 명이 그 시장을 사실상 독점을 하게 된 건데요. 이런 AI 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라이코스도 있었고요, 야후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었고요. 정말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네이버가 거의 다 돼가고 독점 사업체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가
또 모바일에서 또 그렇게 해서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앞세워서 모바일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AI 산업 같은 경우 역시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에서 굉장히 요즘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독점 이슈입니다. 특히 EU가 굉장히 큰 건데요. 뭐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 EU에서 굉장히 많은 독점 소송을 당했고 패소해서 수백 유로의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아마 뭐 EU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행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여러 업체가 난립해서 가는 것보다 한 업체가 힘을 받고 딱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독점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점 이슈를 굉장히 관대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CEO들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게 미국 우선주의, 기술 패권주의, 그리고 친기업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생리를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의 AI 경합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AI 같은 경우에 많은 이런 산업 프로세스를 보면 미국이 중국보다 조금 앞서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굉장히 빨리 치고 오는 게 있습니다. 사실 AI 같은 경우가요,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AI는 정보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모으는데 규제들도 있고요. 그 AI에서 모아진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도 여러 다 규제가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해 줄까? 이거 역시 전부 다 규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규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 비용이 많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국가 중심적으로 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거에 비해서는 중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이렇게 잘 반영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이 무조건 필요한 거죠. 이런 점을 보면 사실 이런 AI 기업, 특히 빅테크 기업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은근히 잘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게 있죠. 많은 전문가들, 특히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떻게 규제 완화를 요구를 할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보를 이렇게 모으고 수집하는 건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프라이버시는 헌법상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적으로 풀어주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제 적당한 정책적인 고리를 만들어 주겠죠. 예를 들어 뭐 암호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프라이버시 마케팅 동의를 무조건 이제 조금 간소화하게 해주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고 현재도 이런 것들은 잘 되어가고 있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보 수집,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해결을 아직 못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건 하나의 기업이 언제든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하지만 다른 이 하나의 기업이 해결을 못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AI 산업하면 이제 그러니까 전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망이 구축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발전 시설, 그리고 이 두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기 위한 지역 민원 이런 것들 대부분을 다 조금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민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국가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액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좀 부담을 낮춰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뭐 IRA법도 있고 칩스법도 있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보조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이런 막대한 보조금들을 뭐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일부 삭감을 하고 조금 계속 줄여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재원을 통해서 다른 이런 더 AI 산업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산업들에 대한 이제 지원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업이 어떤 거가 되냐? 아마 계속 조금씩 발표가 되고 현재 분위기상 나오고 있는데요. 뭐 데이터 센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IRA나 칩스법에서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뭐 차치를 하더라도 뭐 조선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제조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첨단 로봇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부 다 IRA나 칩스법과 다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씩 예를 들어 뭐 배터리 중심의 IRA였으면 이게 조금 바뀌었다든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IRA 그런 보조금이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아마 좀 이런 식의 항목 변화가 있을 것으로 많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에 지원됐던 막대한 IRA 법안이 뭐 일부 이런 전선산업, 전선산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인프라 산업을 이제 구축하는 데로 간다든지 이렇게 좀 변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거를 국내에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노력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때 충분한 전력,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적절한 토지를 찾는 것이 핵심인데 이게 계속해서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데이터 센터만 전문적으로 건립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하는 얘기들이 최근 데이터 센터들을 대규모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런 대형 원전 한 기,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어야지 이게 운영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뭐 대형 원전을 데이터 센터 옆에 짓는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사실 미국이라고 해서 다르지도 않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사진이 지난 7월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아마존이 건설한 이런 데이터 센터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주거지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여러 가지 전력 관련 시설들이 있고요.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아까 제가 전문적으로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문 회사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TRAC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TRACT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상장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도 애리조나주라든지 네바다주 같은 데에다 대규모 이런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리조나주의 2100에이커의 땅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했었을 때 여기에 필요한 전력이 한 1기가와트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최대 수요가 한 1기가와트 정도의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발전량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 70만 가구 또는 180만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의 연평균 소비량과 동일합니다. 이게 사실 그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센터 하나가 가지고 있는 하우스홀더, 그러니까 가구 주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람은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기가와트 크기의 데이터 센터가 1년 동안 최대 수요의 85%를 사용하면 미국 71만 가구 또는 180만 명이 사용하는 에너지랑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죠. 이런 AI 산업을 하기 위해서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데이터 센터의 평균 크기,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필요한 전력량이 약 한 40메가와트 규모에서 250메가와트 규모의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 40에서 250이 많은데 이게 제가 최근에는 1기가와트까지 좀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게 AI 산업이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많고 학습해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40메가 거의 한 4배
10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건데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서 2040년까지 500메가와트 기가의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몇 배 이상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이런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도 있는데요. 휴스턴에 이제 렌시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텍사스에 보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거든요. 풍력 자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렌시움이라는 이 회사가 텍사스 중부와 서부에 있는 풍력 발전소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서 최초에 2017년에 이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때 아모체골 회사에 전기를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깨끗한 전기.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2017년에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 보면, 우리가 2018년에 암호화폐 붐이 한번 있었잖아요. 이런 걸 좀 빨리 알고, 여기에 미국의 이런 업체들이 전력을 공급한다 그러면 우리가 암호화폐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몰랐네요.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업체들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그런 컨셉으로 처음 이런 렌시움이라는 업체가 2017년에 만들어져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챗GPT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 회사가요, 암호화폐 회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전기를 공급하는 걸로 회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렌시움이라는 회사는요, 한 5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1000에이커 정도 규모로 대부분 있는데요. 이 1000에이커 규모의 캠퍼스에 이런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재 1.2 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렌시움의 자료를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최대 한 5기가와트까지 전력을 더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발전소가 그 주변에 있든지 아니면 전기를 아무튼 추가로 계속해서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관련 계획을 짜줘야 되는데요. 그 계획, 전체적인 계획은 정부가 짜야 된다는 거죠. 그 정부의 계획, 그리고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그 다음에 뭐 보조금이면 보조금, 아니면 뭐 규제 완화면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정부를 이런 AI 기업들 같은 거는 많이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런 AI 기업들 역시 굉장히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탈탄소를 지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기후변화 신경 안 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기후변화를 신경을 안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럼 이건 미국 내수 기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AI라는 산업 같은 경우가 미국만의 산업도 아니고 전반적인 글로벌에서 어떤 힘싸움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EU도 상대를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런 아시아권도 하려면 탈탄소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정에너지, 그러니까 깨끗한 에너지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이런 AI의 핵심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데이터 센터 건립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전력,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추후에는 그런 인프라 플러스 이제 탄소 감축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정책적 논의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당장 어떻게 될지 뭐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